네, 원중유골 두 분과 함께합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 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공정보도의 선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정보도의 선봉. 수식어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는. 아니 지금 계속 지금 철퇴를 가하고 있는데. 혹시 그 뭔가 빠진 괄호 안에 무언가가 있나요? 왜 그러세요? 네. 불공정하다고 지금 계속 철퇴를 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정보도의 선봉이죠. 그죠? 네. 근데 공정방송이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인터넷까지 심의한다고. 그렇죠. 요즘은 그렇죠. 이제 방송에 그치지 않겠다는 자세여가지고. 그러니까 공정보도의 선봉. 자, 한번 그 행보를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 방송 내용을 심의하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인터넷 언론 보도까지 심의한다? 이게 이제 그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거냐? 이걸 좀 짚어봐야 되는데. 그렇죠. 방심위가 지난달 21일에 통신심의 대상을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컨텐츠까지 확대하겠다고 이미 예고를 했었고, 그렇죠. 11일 엊그제죠. 첫 심의 대상으로 뉴스타파, 이른바 이제 김만배 이른바 허위 녹취록 보도, 요걸 지금 그 심의한다고 밝혔어요. 네. 11일에 이제 통신소위에서 그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보도라고 불리고 있는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그 의견 진술을 청취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면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제재를 할지 말지 이걸 결정을 하게 되는데 뭐 지금 구성상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해진 결과로 가는 수순이 아닌가 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런데 여러 번 얘기한 대로 이 통신소위라는 게 원래 보도를 심의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 정보통신망 통해서 유통되는 청소년 유해 정보, 또 국가기밀 관련된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심의를 한다고 규정이 돼 있는 곳인데 네. 이 여권의 김우석 의원이 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중에서 이 사람을 비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 이 조항을 적용을 해서 뉴스타파 보도를 심의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도 뭐 이 조항이 없던 건 아니지만 이 통신소위 같은 경우에 인터넷 언론 보도를 심의를 하게 되면 뭐 언론 자유를 좀 위축할 우려도 있고 또 언론중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담당을 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뭐 지금 이 소위 자체가 또 여권이 다수이다 보니까 다수결로 하면 뭐 이거는 뭐 여권 측에서 주장을 하는 대로 가는 거였고 또 윤성욱 의원이 이제 유일한 야권인데 반대를 했음에도 의견 진술 청취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김우석 위원이 그동안에 좀 여러 발언을 해왔어요. 이렇게 방심위 체제가 바뀐 뒤에 지난달에 이제 가짜뉴스 근절 대책 논의하던 자리에서 총선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라도 가짜뉴스를 가능한 범위에서 심의해야 된다. 입법기관에 가서 관련 법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고 또 류일인 방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국정감사가 있었잖아요. 이 10일 국정감사장에 출석을 해서 이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짜 뉴스가 더욱 기승을 부릴 거라는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결국에는 이 가짜 뉴스 심의를 인터넷 보도까지 확대하는 것들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 이런 걸 단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좀 먼저 짚어드리는 게 법적 권한이 되는 겁니까? 방심위가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는 이제 언론 전반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법 자체가 좀 다릅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통신망을 경유해서 나가는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의할 수 있다. 짧게 요약하면 이제 이런 정도의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반대로 이제 언론 같은 경우는 인터넷 언론을 포함해서 신문과 인터넷 언론이 다 포함이 되는 건데 언론중재법에 일단 규제를 받도록 돼 있고요. 그 이전에 신문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인터넷 언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원래 규제를 대상으로 하는 모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방송통신위원회나 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는 게 지금 국감에서도 좀 논쟁이 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뭐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이라든지 여러 국회의원들이 확인했던 것처럼 방심위 내부의 법무팀에서도 우리가 인터넷 언론사에서 만드는 보도 영상물 그것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유통되는 영상물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느냐를 두고 법무팀의 의견이 엇갈렸던 게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의견서를 보니까 인터넷 신문 사업자가 유튜브를 통해서 유통하는 정보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언론 보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는 통신 심의의 대상이 아니다. 이게 일단 1차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법으로 규율을 하려고 하면 그보다 언론중재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약하다라는 게 이제 방심위 법무팀의 의견이었는데 이게 일주일 뒤에 법무팀 인사들이 다 교체가 된 이후에 뒤집어집니다.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지는데 인터넷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유통하는 인터넷 기사는 우리 위원회의 통신심의 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물이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서 일반한테 공개되고 유통되는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방통위법의 21조 사항에 규정되어 있는 이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룰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지적하는 건 뭐냐면 그 정보라는 게 그냥 일반적인 모든 정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방통위법 21조 사항에 적혀 있는 정보는 불법 정보나 유해 정보를 의미하는 거다. 소위 말하는 음란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반국가 단체들이 유통시키는 정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언론 보도 내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정보 전부를 얘기하게 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든 정보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나치다. 이게 지금 야권의 또 이제 지적입니다. 방심위 내부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방심위 내부에서도 정말 이례적으로 여러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예. 그 방심위에서 팀장급 직원들이 공동 의견을 최근에 냈어요. 그러니까 11명의 사무처 팀장이 6일에 의견서를 이제 내부 게시판에 올리고 또 류일임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전달까지 했다고 하는데 예. 이분들이 이제 20년 정도 근무한 중간 관리자급이고 팀장들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2008년에 방심위 출범한 다음에 처음으로 이렇게 공동 행동을 한 사례라고 합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 외부적으로 이제 언론계 및 학계 또 시민단체 등의 이 각계각층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탄압 및 검열 논란, 나아가 민간 독립기구로서의 이런 위원회 존립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등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 언론사 보도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 자율 규제 요청 등 이렇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이중 규제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외부의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입법적 보완과 심의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을 했고요. 또 최근에 국정감사가 있었잖아요. 국정감사에는 이 팀장급 직원 한 명이 직접 이렇게 출석을 해서 위원장이 누군지 이렇게 바뀌는 것에 따라서 심의 대상이 바뀌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또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급자들이 같이 참석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할 정도로 꽤 좀 높은 문제의식을 방심위 내부에서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는 그 선봉에서 열심히 달리고 계신데 네. 이제 과속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중간 정리를 하나를 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방송 내용을 심의해서 제재를 가하는 근거가 뭐냐면 공중파 그다음에 공영방송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종편 이런 데도 다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건 인허가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부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방송을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방송을 송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허가의 어떤 그 인허가를 낼 때 조건에 부합되는가를 어떤 그 판정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인터넷 언론사는 인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냥 등록제지 허가제가 아니거든요. 맞으면 신문을 인터넷에서 운영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그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 도대체.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죠. 포털을 통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인터넷망을 통하지 않느냐. 그렇죠. 통신망을 경유를 하지 않느냐. 통신망을 경유하지 않느냐. 라고. 근데 이렇게 이 논리가 돼버리면요. 지역 신문도 다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발이라고 있죠. 지역 신문 발전위원회라고 있죠. 네. 근데 이제 물론 그 지발이 자체는 어떤 지역신문 지원인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공동 배달제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요? 공동 배달제가? 공동 배달제가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이건 뭐 지발이하고는 상관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과거에는 이제 공동 배달해 갖고 이제 워낙 지국 간 싸움 이런 게 심해가지고 정부가 나서 공동 배달에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하는 사업이 있어. 만약에 이게 지속이 되고 있었다면 거기도 정부가 지원이 들어가니까 그럼 지역 신문들도 다 봐야 된다. 정부가 관리하는 유통망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빠져나갈 게 뭐가 있냐고요, 제 얘기는. 아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저도 이제 오늘 이제 발제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법안을 봤어요.
아까 정보통신망법에 기반해서 이제 규제를 하려고 한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신문이라든지 인터넷 언론을 방송하고 구분해서 보는 이유가 인허가의 대상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신문법에서 규율하기로는 신문은 인허가의 대상, 허가의 대상이 아니고 신고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설립을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언론과 출판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만들고 나서 신고만 하면 이게 뭐 큰 문제가 없는 한은 운영이 가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신문법의 1조 1항부터 끝까지를 다 살펴봐도 심의를 하거나 규율을 하거나 통제를 하는 거가 중심 목표가 돼 있는 법안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래서 언론과 출판 자유의 어떤 보장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가 신문법의 핵심 원리고 다만 사인하고의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 다른 시민들이나 다른 기관이나 다른 기업들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 그거를 중간에 조율하기 위해서 언론중재법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통제하거나 심의하는 게 아니고 검열하는 게 아니고 중재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는 역할만 합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보도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그걸 때문에. 막아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서도 안 되면 법원으로 가져가서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심지어 정부기관도 아니고 민간통제기구인데 뭐 물론 이제 성격상 그걸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좀 복잡합니다만 근데 거기서 모든 정보통신 유통망을 통해서 유통되는 정보를 다 심의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버리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작동할 수가 있는 거라서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뉴스타파 같은 매체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규제를 가하겠다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조금 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저거 뭐 지역신문 발전위원회라는 게 지역신문 발전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서 만약에 정부 예산이 투입해서 지역신문을 조금이라도 만약에 지원을 준다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다음에 공동배달제 지금 거의 아마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한다면 정부 지원으로 당신들의 어떤 판매 망을 어떤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그거 들여다본다면 그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에 대해서도 보도 관련 심의를 하는 게 공공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지금 잘 봐요. 전혀 상관없는 것지만 노조회계 투명성 공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정부 지원이 들어가지 않느냐. 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니네가 그러니까 회계 공개 안 하면 우리 지원 끊는다 이렇게 지금 가는 거잖아요.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니까 이게 얘기가. 그죠? 정말 또 이걸 자의적으로 규정을 해서 범위를 정하고 있다는 게 드러난 단적인 예가 또 있었는데 그 통신소위에서 만약에 인터넷 기사 심의한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뭐 지역신문도 그렇지만 뭐 소위 말하는 뭐 메이저급의 언론들 같은 경우도 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기사를 송출을 하고 포털을 통해서도 송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심의 대상이 되느냐 이 의문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이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그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류일임 방심위원장에게 그러면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등 페이퍼 신문도 인터넷판은 정보통신만 통해서 전송되는데 이 방통심의위에서 심의하겠다 그런 취지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류일임 위원장이 굉장히 과도한 해석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또 윤영찬 민주당 의원도 메이저 언론사들이 만든 인터넷 신문은 심의를 안 할 거란 얘기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만든 인터넷 뉴스, 인터넷에 유통되는 내용들 심의를 안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이제 류 위원장이 온라인에 특별히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는 가짜 뉴스가 있다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메이저 언론사 같은 경우는 자체 심의 규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근데 그 자체 심의 규정은 뉴스타파에도 있습니다. 그럼요. 심지어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외부의 전문위원을 위촉해가지고 따로 운영하는 심의 규정 위원회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기관으로서의 성격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가 더 약합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지금 이제 유일임 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심의 규정을 들고 오는 게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메이저 매체는 그렇게까지 엉망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라는 말에 거의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니까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메이저 언론은 우리가 안 봐도 된다. 근데 이제 그 바깥에 있는 소위 마이너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안 할 거니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도 받아들여지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어제도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근간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체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게 어디까지 갈지가 참으로 이제 궁금해지는 건데 그나저나 뉴스타파는 그래서 의견 제시를 한답니까?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고민 중이라고까지만 일단은 전해졌거든요. 그 이제 어제 미디어오늘에 나온 걸 보니까 이제 그 출석하지 않겠다. 네. 법령을 지금 우회해가지고 억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거는 우리는 출석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관전 포인트가 하나가 나오죠. 그러면 어떤 제재 수단을 동원할 수 있느냐, 방침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할수 있는 방송사 건, 같은 경우는 의견 제수를 받고 나서 제재를 결정하면 소위 이제 법정 제재부터 그냥 경고까지 쭉 여러 맥락들이 있는데 방송사에 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는 감점을 받았을 경우에 인허가 과정에서 추가로 뭐 제어가를 받거나 할 때 제어가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방송사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거든요. 인허가권과 연결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신문사 같은 경우 인터넷 언론도 마찬가지인데 신문사는 인허가권을 방통위에서 갖고 있지도 않고 방심위에서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제재를 해봐야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혹시 그쵸. 이게 뭐 그러니까 사이트 차단 혹시 이런 걸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뭐 통신 소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삭제라거나 이런 식으로 뭐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법적인 강제성이 있는 거는 아니라서 네. 직접적인 차단으로 갈 수 있는 그 중간 단계가 지금 확실히 마련된 건 없고 다만 지금 이번에 뭐 정부 쪽에서 대책을 내면서 방심위와 방통위만 나선 거는 아니잖아요. 이제 서울시도 그렇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체부 같은 경우도 다 전반적으로 관련된 부처들이 나선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게 정말 이 체계가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전방위적으로 나서서 뭐 등록에 관한 요건을 강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무언가의 근거를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리고 일단 당장은 포털이 조치를 취할 수는 있겠죠. 지금 포털들이 다 같이 합세해서 만들어진 민관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간에도 한번 그 사안을 다룬 적이 있는데 인터넷 언론들을 그러면 등록 취소하는 조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처음에 이제 방통위가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던질 때는 서울시하고 문체부하고 연동해가지고 거기까지도 갈 수 있는 것처럼 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이제 매체의 등록 취소는 법원이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네. 그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건 안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지금 노지민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 축이 이제 포털의 거의 뭐랄까요, 이제 사적 제재.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에서 기사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 경우 혹은 노출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는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통심의위원회의 권한 중에 통신망을 통해서 유통되는 정보가 유해하다고 자기들이 판정을 내릴 경우에는 막아버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단할 수 있죠. 차단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어제 기사 오늘 발제를 준비하다가 2011년 이거 MB 정부 때인데 그때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방송통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는 2011년이면 방통위원장은 아니고 홍보수석할 홍보수석할 때일 때. 겁니다. 예. 근데 그때에 이제 방심위에서 했었던 논란의 결정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한 트위터 이용자의 계정을 이 차단시켜 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개념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예를 들면 제가 페이스북 제 계정에 로그인을 해가지고 글을 쓰려고 들어갔는데 예.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못 들어가냐면 인터넷 이용하다 보면 종종 마주치게 되는 소위 이제 워닝 사이트가 뜨는 거죠. 예. 그게 뭐냐면 뭐 그 미국으로 치면 이제 FBI 사이트가 뜨듯이 이 사이트에는 유해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차단합니다라고 사이버 경찰청에서 페이지를 막아버립니다. 그 조치를 트위터 특정인의 계정에 대해서 걸어버린 경우였던 거예요. 근데 왜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이 트위터의 아이디가 EMB18NOMA 계정 이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EMB18NOMA 이렇게 읽히는 맥락이 있어서 네. 그리고 이제 이 계정 사용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던 2011년 5월이기 때문에 기억나요. 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투표 참여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두고 이것 때문에 차단했나라고 이제 방심위에 문의를 했더니 방심위에서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해당 트위터를 차단한 거는 불법 정보 때문이 아니고 유해 정보이기 때문이다. 트위터에 올린 내용에는 문제가 없는데 트위터 아이디가 과도한 욕설을 사용해서 차단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MB18노마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랬더니 그 이후로 트위터의 이런 계정명에 EMB1818 EMB28노마 뭐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생겨나면서 일종의 이제 지지운동처럼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심위가 뭔가 이미 결정을 했을 경우에는 특정 사이트나 특정 기사나 특정 보도 내용을 그때그때 차단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유해 정보인 거잖아요. 네. 그 통신상의 유해 정보에 대한 건데 이번에는
뭐 누군가를 비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를 근거로 인터넷 보도를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뉴스타파에 뭐 이런 비슷한 통제 조치가 취해진다면 그건 이거와 비할 수 없는 또 유례없는 조치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마스 측에서 인질을 끌고 가는 거라든지 처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 그러니까 저기 그 뿌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해외 뉴스를 보면 왜 이제 지금 트위터는 이제 X죠, X. X는 이런 걸 차단하지 않느냐라는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뭐 그다음에 어떤 그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정부가 나서서 뭐 지금 이제 그 아이가 삭제를 한다든지 네. 뭐 이제 그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통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발벗고 나서 갖고 뭐를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거나 조치를 내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쪽 조치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바라보고 달리고 있는 지점이 어디인가 이거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다 아는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그것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하는 것도 미국에서 그런 조치를 취한다는 게 FBI가 나서서 임의로 계정을 차단하거나 임의로 계정을 뭐 폭파시키거나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트위터나 페이스북 회사와의 협력을 이제 추구를 하는 방식이거든요. 미국의 정부가 나서서 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구조적으로 그렇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내부 법무팀에서 그런 유해 정보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팀을 따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X 같은 경우 지금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가 CEO 자리를 차지한 뒤에 소위 이제 이 계정 차단을 주로 하는 팀을 사실상 해체해버린 상황이라서 그 뒤에 더 문제가 커졌다는 지적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약간 지적을 하는 방향성이라든지 해법에 대한 어떤 모색 방향성 같은 게 굉장히 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보면서 막 이제 그 인질로 끌려가는 장면들이 계속 영상이 계속 그러니까 리플레이가 되는데 그 가족이 저걸 계속 보게 된다면 어떤 심정일까?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을 노릇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 무한 재생하는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하는 부분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못 대고 있는 미국적 현실. 그러면 이제 우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던 거죠. 그런 점에서 알겠고요. 근데 이야기 나온 김에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 있는데요. 포털이나 플랫폼의 알고리즘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네. 이걸 어떻게 그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검증을 하겠다고 하면 할 수는 있죠.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네. 그걸 하는 게 맞느냐 혹은 법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네이버에 사실조사 돌입을 한다라는 거를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국감에서도 문제가 됐어요. 사실조사에 들어간다는 거는 실제로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그 감사 조치 비슷하게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이유로 사실조사를 하는 거냐 했더니 보도자료 내용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 결과에 개입을 하고 각 언론에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거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국감 때 윤영찬 의원이 물어봤습니다. 인위적으로 개입한 흔적이 있었냐? 그런 증거를 잡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방통위의 답변은 그걸 사실조사를 통해서 알아보겠다. 그렇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어이없어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에 추가 조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잘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가서 들여다보겠다. 이런 얘기 아니냐. 이제 일단 이게 1차적인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추가로 계속 질의하니까 배중섭 방통위 기획조정관이 뭐라고 했냐면 언론사 노출 순위를 임의로 변경해서 검색 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혐의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하나 알고리즘 구성 요소를 인위적으로 한 것이 부당한 이용자 차별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답변을 보고 둘 다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알고리즘의 구성 요소를 인위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말이 인위적인 거지 알고리즘을 만들고 운영할 때는 당연히 인위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뭐 알고리즘은 사람에 의해서 짜여지는 거잖아요. 자동으로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AI가 놔두면 알아서 하는 것도 물론 아니지만 그 AI도 결국 사람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네이버의 운영 방침에 따라서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라 당연히 인위적일 수밖에 제가 없는 아까 건데. 질문드린 게 바로 그 알고리즘을 들여다본다고 쳐서 네. 아 그러면 여기에 이런 의도성을 깔고 알고리즘을 이렇게 짰구나가 결론이 나올 수 있느냐 이제 이걸 여쭤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거 알고리즘 검토위원회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그 전에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민간 전문가들도 같이 참여를 하는 알고리즘 편향성에 대한 뭐 검토위원회 같은 걸 꾸려서 결과를 발표를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이걸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 의도가 나쁜 건지 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뭐 사실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답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거꾸로 생각하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하나는 네이버는 사기업이거든요. 이 공공기관도 아니고 사기업에서 자기네의 영업 방침이나 혹은 이제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춰서 알고리즘을 작성한 거를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 개입의 정도라는 건 네이버에만 그칠 리도 없는 것이고 범위가 무한정 뻗어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원하는 방식대로 알고리즘을 짜라가 될 수도 있는 거라 혹은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개입하겠다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굉장히 위험한 접근 방식이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는 사기업인데도 객관성을 추구하려는 압력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 물론 뭐 구성상의 문제라든지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사기업임에도 외형적으로는 그걸 추구하려는 노력,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객관적인 어떤 토의가 가능한 것처럼 하려는 형식은 갖춰왔는데 그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정부기관이 거기에 개입하려고 하면 다른 게임이 된다는 거죠, 이건.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새길로 빠지면 저 같으면 제가 포털 책임자면 에이씨 안 해. 뉴스 안 해. 뉴스 안 해. 네. 뉴스 카테고리 없애버려. 사실 만사 해결책이 그거잖아요. 그게 제일 쉬운 그쵸. 방법이죠. 그냥 구글처럼 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왜 안 할까? 지금 그래서 갈수록 이제 뉴스 사업에서 손을 떼려고 하는 분위기도 보인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언론사가 좋아할까? 언론사 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익 구조 자체가 포털에 많이 종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존이 아니라 손을 못 대는 종속이라서. 건가? 그래서? 지금 근데 그러면 언론사는 가만히 있나요? 아니 이게 언론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양가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포털 종속이 너무 심해서 각자 그 뉴스 사이트들을 좀 독립성을 추구하자라는 움직임이 아니 그건 사실은 있는데. 그 옛날부터 나왔던 지적이에요, 그쵸.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뭐 이게 대형 업체들, 대형 매체들, 뭐 한국경제라든지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자기네 사이트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추구할 수라도 있는데 중소규모의 작은 매체들 같은 경우는 포털 사이트만큼의 쾌적한 환경을 구축하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 또 촌철 몰닥스님이 요즘 포털은 뉴스 말고 보는 게 없음. 대부분 검색은 구글로. 그렇습니다. 이래서 못 없애네? 그래서 못 없애는 거기도 하고 저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이제 양가적인 건데 구글도 원래는 뉴스를 따로 배치를 안 하고 검색 창만 띄우는 게 우리가 아는 익숙한 방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 구글도 뉴스 디스플레이를 합니다. 해요? 근데 임의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노출되는 뉴스들이 대부분 이제 가십성의 그쵸. 기사들이거나 자극적인 사회 뉴스들이거나 말 조작인 거? 네, 연예계 뉴스들이 첫 아이고. 화면에 뜨도록 돼 있어서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 왜 그런 서비스를 간접적으로 하느냐 하면 그게 또 돈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포털에서는 뭐 손익을 따져볼 건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을 여권에서 제기되는 거를 따져보면 이제 뭐 댓글이나 뭐 추천수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 거고 그건 특히나 다음에 좀 집중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거기에서 이용자들의 그러면은 참여를 어떻게 제한을 할지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쨌든 뉴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겠죠. 네. 근데 요즘 대세는 유튜브잖아요. 네.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그러던데요. 아빠 맛집도 이제는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게 가장 정확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도 뭐 뉴스도 유튜브에서 검색한다면서요. 뉴스도 대부분 유튜브에서 소비하는 게 또 20대의 트렌드이기도 하죠, 요즘은.
유튜브 건드린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항상 하고 있죠. 유튜브를 건드린다는 이야기는. 이게 지금 그 심의나 제재 대상을 유튜브까지 확장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뭐 여야를 막론하고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져왔던 이야기고. 어떻게 그걸 건드? 그러니까 그 어떻게가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번 국감에서도 그 의원들이 지적을 한 건데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이제 포털 같은 경우는 계속 직간접적으로 소위 이제 손을 보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면은 우리 그 국내 업체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트위터는 못 건드리면서 왜 국내 포털만 하느냐 얘기했더니 이제 외국 플랫폼만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제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라는 공감을 표시하긴 했는데 근데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초반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에서는 심지어 미국 정부도 직접적으로 SNS 서비스에 개입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구글을 불러다가 혹은 유튜브를 불러다가 니네 알고리즘 좀 보자라고 했을 때 미국에서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죠. 국내법으로도 못하는 거를 한국에 하려고 하면 과연 보여주겠나요, 그걸? 그러니까요. 예. 유튜브는 유튜브까지는 아직 안 가고 있다. 정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보면 좀 계속 이제 국내 업체들만, 그러니까 손을 댈 수 있는 만만한 국내 업체들만 두들겨 맞는 형국이 될 수 있어서 이게 이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제가 왜 아까 그 구글에서의 뉴스 서비스를 말씀을 드렸냐면 그런 어떤 언론 비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냉정하게 봤을 때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눈치를 봐서 뉴스 배열에 있어서 이제 자극적인 부분을 최대한 좀 걸러내려고 하는 노력을 한 10여 년에 걸쳐서 해온 결과가 오늘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그런 제재를 안 받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뉴스 품질이 더 떨어지는 것들이 조회수만 높을 경우에 상단에 노출되도록 되어 있는 쪽에 가까워 보인다. 그것도 좋은 건 아닌데. 근데 그게 더 좋은 거냐라는 좀 문제가 있는 좋은 게 거죠. 아니지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하여간 방송, 통신 그리고 인터넷 언론 그렇죠? 다 건드리는데 아직 유튜브는 못 건드리고 있다. 그럼 종이 신문하고 유튜브만 남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인터넷판에서는 이제 조중동은 얘기 안 한다고 하셔가지고 인터넷판 조중동도 괜찮습니다 지금. 아 그런가요? 메이저 언론이라는 워딩이 있었죠. 자, 오늘의 결론을 이렇게 내게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한번. 이게 딱 맞는 정리인 것 같은데 어디까지 내달릴지 한번 보자. 그거 정리하기 전에 하나만 우리 노지민 기자에게 오늘 KBS 이사회 열립니까? 네, 한 명 오늘 뭐 보임됐죠? 네, 오전 10시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김종민 전 이사가 사퇴를 하고 나서 그 후임으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가 임명이 됐습니다. 그럼 오늘 어떻게 새 사장이 오늘 결정됩니까? 우선 사장 공모를 지금 아직 진행 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권 인사 쪽에서는 이걸 계속 의결을 할지 아니면 재공모를 할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방향을 두고 이제 여야 이사들이 표결을 추진을 할 것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 그 네. 기존 후보 데리고 그냥 결정할지 네. 아니면 없던 걸로 치고 재공모 절차를 다시 개시할지 네, 일단 그런데 이것부터 정할 지금 거다. 이게 여야가 일시적으로 5대5에서 다시 6대5로 여권이 이제 다수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여권 이사들이 표를 통일을 하느냐가 관건인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 이제 KBS 내부에서 나왔던 반발 중에서 외부 낙하산 인사는 안 된다라는 게 있었고 그 후보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반대 목소리를 냈던 쪽에서 좀 어느 정도 시급성을 더 무게를 두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되도록이면 빨리 이사회가 임명 제청을 해야 된다라는 네. 쪽으로 선회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오늘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빈센트 님이 종배님도 긴장하셔야 할 뜻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는 전혀 긴장을 안 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제가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긴장을 하면 투수는 폭투하고 그렇죠? 타자는 헛스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하나 꼴등은 안 하겠죠? 한화요? 네. 아.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악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네, 뭐 뭐라고 답변 드려야 될지 좀 어려움이 지금 있네요. KBO의 아주 한 이슈인데 네, 4년 연속 꼴찌는 안 하겠지? 요거 네, 자신 있게 답변 드리기가 어렵네요. 뭔 소리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중육을 이렇게 끝내고요. 두 분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